아까 그 지퍼백에 생강을 이렇게 끄집어냈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가 레몬즙을 넣어요. 레몬즙을 넣고, 레몬도 사가지고 착즙해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어 놓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은 간편하게 주스 형태로 되어 있는 액상을 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강향이 나요. 레몬 생강차를 아침에 먹으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몸에 염증도 제거되고 따뜻한 거 먹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꼭 아침에는 소금물로 가글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물로 가글을 하죠. 요 소금물 먹으려고요. 소금물로 먹지는 않고 소금물로 가글을 해요. 가글을. 이제 저 요 생강 차에는, 레몬 생강 차에는 제가 이렇게 조금 이것저것 해봤는데 소금을 조금 넣어요. 소금을 조금 넣어가지고 이제 빈속에, 자고 일어나서 빈속에 이제 몸을 싹 순환시키면서 하는 거에 소금을 살짝 넣는 게 좋다고 그래서 설탕이나 꿀 대신 소금을 정말로 한 움큼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소금 알갱이로는 한 5알갱이 정도? 큰 알갱이로 치면 이렇게 조금만 살짝 넣어가지고 먹어줘요. 토마토도 설탕하고 먹는 것보다는 소금하고 먹는 게 몸의 전해질 돌려주는데 더 좋다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생강차 건강한 생강차 먹어보려고요. 자, 건강한 생강차 꼬고. 단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설탕이나 꿀에 들어간 생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단맛이 싫은 거죠, 생강보다는. 그런데 요거를 착즙을 내 가지고 냉동실에 이렇게 얼려 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물 부어 가지고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건더기도 없고 맑고. 요거 탄산수 넣어서 먹어도 에이드 같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저 레모네이드. 착즙. 너무 좋네요. 착즙해서 얼려놨더니 정말로 짱이에요. 사태 샀어요. 사태 산 이유가 미역국을 끓이려고 사태 샀거든요. 그래서 3가지 재료만 있으면 돼요. 미역, 양파, 사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A뿔로 샀어요. 요게 A뿔뿔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럼 기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요게 몇 g이야 봅시다. 374g. 한 400g이 조금 안 되네요. 저는 미역하고 거의 사태하고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넣어서 우선은 얘를 어디에 물에 조금 담궜다가 고기를 조금 담궜다가 얘를 이제 뭐 할 거냐면 미역국을 바글바글 끓일 거죠. 오늘 비 오는 날에 딱 맞는 것 같고, 간헐적 단식할 때 요 첫 끼를 뭘 먹느냐가 중요한데, 그때 이렇게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이 몸의 기력을 업시켜 주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대요. 물에 담가 놓으면 핏물이 나요. 요 핏물이 국물 맛을 좀 텁텁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담가서 핏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국을 끓이면 국물의 텁텁함이 사라져요. 맑은 느낌의 국물이 되거든요. 기름을 넣지 않고 물만 살짝 넣어가지고, 물을 조금 더 넣을 거거든요. 넣어가지고 이렇게 푹 찔 거예요. 칠 거라서. 그리고 나면 이제 미역을 넣을 거거든요. 기름을 넣으면 발암 물질이 생겨서 되게 안 좋대요. 태우듯이 볶으면 참기름이 타면서 발암 물질이 엄청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오면 물이 이렇게 뜨잖아요. 얘를 한번 물을 버려야 돼요. 물을 버리고 버렸어요. 물을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물을 부어서 푹 끓이면 돼요.
그러면 고기 냄새도 안 나고, 그 다음에 국물이 탁한 게 사라져요. 걸쭉하지 않고 맑은 미역 국물이 돼요. 맛있게. 먹을 때 참기름 살짝 넣어서 먹어도 되고요. 맛있게 끓어라. 이제 뚜껑을 닫아서 약 한번 푹 끓으면 약불에 계속 끓이면 돼요. 미역을 물에 이제 살짝 담궈가지고 불려야죠. 불려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넣어서 같이 끓일 거거든요. 불린 미역을 넣었어요. 저 참기름이나 기름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소고기에서 나온 기름만으로도 이거 되거든요. 그리고 미역국은 이렇게 익었다고 먹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미역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푹 끓여야 돼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덥다. 집이 덥다. 푹 끓여야 돼서 카레랑 미역국은 오래 끓일수록 맛있고 숙성돼야 맛있듯이 이게 푹푹 사골국 끓이듯이 끓여서 이 미역이 이렇게 살아있으면 안 돼요. 얘 풀풀 막 살아가지고 날아다니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얘가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얘가 액체처럼 흐물흐물 거려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끓여야 되는 거라 고기를 큰 고기를 듬성듬성 잘랐어요. 그래서 너무 얇게 자르면 고기가 안 맛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푹 끓여야 되거든요. 우선은 30분 이상은 끓여야 돼요. 그리고 껐다가 생각나면 또 끓이고. 미역 냄새밖에 안 난다. 미역 냄새밖에 안 나요. 여기다가 이제 멸치 액젓도 조금 넣고 어간장도 조금 넣고 참치 액젓 넣으면 참치 액 넣으면 가장 좋긴 하죠. 근데 거기에 활용점점이 있어요. 정말로 이 맛을 내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뭘 넣어야지 정말 이 소고기 미역국이 맛있어질까요? 뭘까요? 뭘까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힌트를 드렸어요. 뭘까요? 다시다를 넣어야 돼요. 소고기 다시다를 살짝 넣어줘야지 그 맛있는 맛이 나요. 집에 지금 쇠고기 다시다가 없어서 저 지금 슈퍼 갈 거예요. 쇠고기 다시다 사러. 고고고. 이게 계속 끓인다고 해서 빨리 흐물어지진 않거든요. 흐물어지는 팁은 이렇게 바글바글 물이 끓을 때 또 물을 넣어줘요. 찬물을 넣어서 온도점을 낮췄다가 아이고 뜨거워. 낮췄다가 다시 끓여요. 그러면 흐물흐물해지는 게 찬물 안 그러니까 뜨거운 상태에서 계속 끓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온도를 조금 낮춰줬다가 다시 끓이고 낮춰줬다가 다시 끓이고 이렇게 반복하는 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너무 아무런 간이 안 된 상태에서 끓이게 되면 간이 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멸치 액젓을 살짝만 넣어줘요. 많이 넣지 않아요. 먹을 때 간을 맞추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한 30분 이상 끓일 거라 조금씩만 살짝만 넣어줘요. 살짝 이렇게 넣고 한번 이렇게 휘저어줘요. 그러면 고기랑 미역에 간이 배요. 먹어봅시다. 맛있어. 하지만 쇠고기 다시 넣어야겠네요. 다시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게 끓고 있거든요. 저번에 이도곰탕 먹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 제가 여기 이제 넣을 건 양파를 넣어줘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 소고기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에 대한 그 수치도 양파가, 그래도 양파에서 좋은 성분이 나와서 미역국의 감칠맛을 더 높여주거든요.
완전 미역국의 감칠맛이 요 양파로 인해 가지고 생겨요. 건강에도 좋으니까. 자, 이렇게 푹 끓이면 돼요. 양파가 흐물어질 때까지. 양파가 흐물어질 때까지 끓이는데, 양파가 이제 요 얼마 정도 끓여야겠다라고 하는 시간의 측도 기준점이 되죠. 지금 여기 고기 꺼내가지고 하나 먹고 싶은데 아직 덜 익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끓여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밥만 하면 되네. 밥을 안 했구나. 자, 밥 합시다. 보고. 갈비 낙지탕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뭘 샀냐? 낙지를 샀어요. 낙지를 사가지고 미역국에다가 넣어서 먹으려고요. 이제 소금으로 조금 빨판에 묻은 이물질 좀 제거하려고요. 너무 잔인한가? 소금을 넣어서 빨판에 붙은 이물질 제거하는 중이에요. 이러면 얘가 움직이면서 끈적끈적한 거랑 이런 거 빼내거든요. 소금 넣어가지고. 그럼 저는 이제 안 만져도 지가 알아서 이물질들이 제거가 돼요. 끔찍하긴 하다. 미안하다. 또 소금물을 넣으면 이렇게 이물질들을 애들이 다 토해내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손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솔로 살살 문지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라면 끓일 때랑 필요할 때 꺼내서 먹으면 돼요.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는 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고기 넣었죠. 소고기를 넣고 생낙지를 넣어보자. 그래, 낙지를 또 샀어요. 근데 전복도 낙지 살 때 전복이 너무 싱싱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전복도 샀어요. 그래서 전복도 한 마리 이렇게 데쳐가지고 넣었거든요. 자, 이 아이가 뭐냐면 미역국이에요. 제가 끓인 여름 보양식 미역국이에요. 어때요? 제가 끓인 맛있다. 낙지가 살아있는 거 해가지고 아까 낙지가 막 날뛸 때는 너무 미안했는데. 그리고 밥은 잡곡밥, 오이지랑 김치가 있는데 꺼내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꺼내고 있어요. 맛있게 먹어봅시다. 신나. 너무 더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 틀어놓고 먹고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너무 더워요. 여름이라 덥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 더우니까. 와, 사태를 끓이면 고기 이렇게 족발처럼 쫀득쫀득한 요 콜라겐 있잖아요. 저는 요게 좋아요. 잘 만들었어. 국물은 미역국 국물이라기보다는 낙지 맛이 많이 나요. 이걸 찐 구독자님,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해야지 좋을지 얘기해 주세요. 낙지가 탱글탱글하니 살아있어. 소금으로 끈적끈적한 걸 다 벗겨내서 그런지 맛있어요. 잡내도 안 나고
아, 정말 맛있다. 행복해. 짱 맛있어요, 짱. 시장에서 낙지 살아있는 게 15,000원이었거든요. 좀 크기가 커서 뭐 고흥 뻘라지인가 뭐 그렇대요. 그래서 15,000원. 전복은 9마리, 뭐 8마리, 9마리에 2만원이에요. 그럼 계산만 한 3,000원, 4,000원, 3,000원. 3,500원 꼴 정도 되거든요. 3,300원 얼마 되겠죠. 그 다음에 한우가 3만원 정도 되거든요. 2만 얼마니까. 그러면 얘가 3만원, 얘 한 34,000원, 6만원. 재료값만 6만원 들어갔다. 재료값만 4, 5만원 들어갔어요. 이거 아니죠? 보양식이지 않아요? 보양식이야. 너무 맛있어. 비싼 집에, 그러니까 좋은 음식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재료.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집은 재료가 좋은 집인 거잖아요. 재료가 비싼 거잖아요. 냉동 낙지가 아니라 무슨 낙지? 활낙지, 사른 낙지, 생낙지예요. 또 전복도 냉동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얘도 수입산, 호주산이나 미국산이 아니라 한우. 고퀄이다, 고퀄. 맛있어. 암염 고퀄인데? 바다에서 사는 아이 2개랑, 미역까지 3개. 미역, 전복, 낙지는 바다에서 살고, 소는 들판에서 살고, 그리고 이제 잡곡밥. 여기 산나물까지 있으면 완벽했네. 산나물은 없다. 산나물은 없다. 제가 이렇게 메모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메모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이런 메모 엄청 하죠. 포스트잇은 휘발돼서 사라지는 것 같고, 노트에 요약 정리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메모해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쓰니까. 물론 좋은 집 가면, 비싼 집 가면 좋긴 하죠. 대접받고 이런 거 내가 손질 안 해도 딱 배고플 때 가서 먹으면 딱 나오니까 좋긴 한데, 돈이 없을 땐 내가 이렇게 좋은 재료 사다가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밖에서 수입 소고기로 끓인 미역국 먹는 것보다 돈 조금 더 넣어서 내 에너지를 좀 더 쏟아 부으면 고퀄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부자가, 돈 많은 부자면 좋겠지만 돈이 없어. 근데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저는 시간 부자잖아요.
돈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 돈을 못 쓰면 돈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어쨌든 시간 부자고, 그러면 그들의 고퀄리티의 음식들을 제가 만들어 먹는 거죠. 좋은 재료 사다가. 근데 요즘에 문제가 핸드폰만 있으면 쉽게 시켜서 먹잖아요. 그래서 음식 만드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재료 하나하나 손질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줬을 때 그 만족감, 이거는 배달, 핸드폰 딱 껴가지고 배달 앱에 시켜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나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말을 조금 횡설수설 하는데,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로 사는 건, 돈이 없지만 돈이 많은 부자는 아니라도 부자가 누리는 삶을 잘 학습해서 그걸 내 거화 시키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밖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냉동 낙지면 생낙지 사다가 내가 만들어 먹는 거죠. 예를 들어 순대볶음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걸 밖에서 사 먹으려면 2, 3만원 하잖아요. 1인분에 14,000원인데 1인분은 안 팔면 24,000원이야? 그러면 순대 슈퍼에 가면 500g, 600g에 3, 4,000원이면 사거든요. 그러면 순대랑 야채 사다가 내가 볶아서 그 24,000원짜리 순대볶음을 제가 만들어 먹는 거죠. 근데 만들어 먹는 거랑 사 먹는 거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게 있지만, 이렇게 생낙지가 들어가는 연포탕은 기본으로 5만원, 6만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원짜리 사다가 집에서 야채 넣고 연포탕 끓여 먹으면 제가 3만원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부지런하면 부자처럼 누릴 수 있죠. 요거 국물이 낙지 국물이랑 이런 게 조금 나와가지고 이렇긴 한데, 자, 어떻게 했냐면 아까 그 잡곡밥을 이제 말았어요. 이제 말아서 열무김치랑 먹고 싶은 거죠. 열무김치, 그 다음에 이제 미역은 그냥은 안 먹네요. 미역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 먹어봅시다. 이렇게 미역국에 고기를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낙지를 하나 올려. 낙지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입안에, 맛있겠다. 맛있다. 짱 맛있어. 어떡하지?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행복하다. 완전 행복. 진짜 행복이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나를 사랑하면서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나를 부정하면서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니까, 나를 사랑하면서. 자, 이제 이번엔 미역국에 파김치도 맛있고 열무김치도 여름엔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 맛있어. 우와, 이렇게 맛있는 조합이라니. 완벽한데? 퍼펙트. 맛있어. 후식은 저번에 사놓은 복분자랑 산딸기, 저번에 산 산딸기랑, 그 다음에
산딸기랑 오디 그거 살짝 얼려놨거든요. 스무디에서 먹을 거예요. 스무디. 이거 너무 크다. 조그만한 거. 입이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우와. 요즘에 노이영 좋아해가지고 노이영 유튜브 많이 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운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래요. 성공한 사람들, 운이 좋은 사람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건 이제 성공한 책을 읽거나 유튜브 보기.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의 직접적인 방법이랑 간접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꾸준히 끈기 있게 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전 지금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막 이제 쏟아부으면서 저에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생활도 나름 규칙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운동도 하고 또 열심히 메모했어. 운동하기, 일기 쓰기, 책 읽기, 가식하지 않기. 사실 아이고 사실 제가 초파리가 왜 생겼지? 쓰레기를 잘 버렸는데 빨리 찾아서 죽여야겠다. 이제 영상 끄자마자 찾아서 약 뿌려야겠어요. 우선 나에게 잘해주자. 고생한 나에게. 누가 나한테 잘해주겠어요. 고생한 나한테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곳에 가고 해주고 그리고 제가 좋은 일을 하면 되죠. 너무 행복하지 뭐. 행복이 다른 건가? 밥 먹고 또 운동 가려고요. 맛있어. 맛있어. 기름을 넣어서 끓이면 되게 사골육수 같이 구수한 맛이 나고요. 그냥 소고기 기름으로만 끓이면 이렇게 참기름으로 볶을 때만큼의 어떤 구수한 맛은 안 나거든요. 근데 건강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참기름에 다글다글 볶는 건 안 하죠. 참기름이 엄청 발화점이 낮아서 맛있다. 고기를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썰면 좋은 점이 뭐냐면 구간에 들어간 물에 빠진 고기는 고기 깊은 맛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듬성듬성 덩어리로 해서 끓이면 고기 맛이 나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밖에서 먹는 게 제 만족도에 별로 없어요. 싼 집 가면 너무 재료가 너무 엉망이고, 또 비싼 집 가면 재료는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재료 넣어서 해먹는 게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레몬 생강차 따뜻하게 한 잔 마시고, 소금 가글을 제일 먼저 하죠. 일어나면 소금물로 가글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강 얼려놨던 거 한 조각 떼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레몬 넣고 소금을 조금 넣어요. 그래갖고 따뜻하게 해서 마셔서 혈액순환을 한번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밖에 가서 한 바퀴 돌고 한 3-40분 산책한 것 같아요. 오늘은 운동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가지고 3-40분 생체 움직임을 좀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손질해서 이제 미역국 끓이고, 처음에 소고기 담궈가지고 피물 빼고 끓이는데도 한 2-30분 걸렸거든요. 그리고 또 미역 살짝 불려가지고 쪼물쪼물 치대가지고 헹궈내서 넣고, 그래서 끓여놓고 시장에 가서 낙지도 사오고 전복도 사오고 사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먹는 과정까지가 돈을 떠나서 순서가 조금 많이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오래 걸려서 천천히 슬로우 푸드로 먹는 거죠. 슬로우 푸드. 천천히 만들어서 천천히 먹는 거예요. 지금 한 2-30분째 먹고 있어요. 이게 너무 맛있어. 그래서 건더기만 건져가지고 안에 내용물 먹고, 국물에 밥 말아가지고 잡곡밥 해가지고 밥 말아서 먹고, 저의 맛있는 한 끼, 소중한 한 끼, 저에게 스스로에게 정성 들이는 한 끼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진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도 저의 사랑을 많이 나누어 줄 거예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려고요. 화이팅!